98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부등식을 보면요. 바로 연립 부등식이 되겠죠. 좌변과 중변이 이런 하나의 부등식이고 중변과 우변이 바로 이런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좌변 중변을 하나 풀고 중변 우변을 하나 풀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좌변, 중변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 이하하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3이 이항하면 바로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자, 중변에 있는 걸 먼저 적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변과 우변을 생각한다면 2x를 이항하면 되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면 플러스 a가 이항하면 7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부등식 모두 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 항상 바로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하나의 부등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바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은 방정식으로 말하면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흑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을 체크해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프로 생각하면 y 이꼴 2차 함수가 y 이꼴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도 되니까 접할 때까지만 x축이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점이 하나가 있든지 거점이 없어야 되니까 실근이 있으려면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말은 중근이 되겠죠.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등식은 D가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겠네요. 그죠? 중근까지 허용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뭐 한다?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부등식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짝수 판별식이니까 2의 반이 1이니까 반의 제곱은 1이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바로 A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괄호 쳐야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전개해버리면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얘가 0보다 작으므로 결론적으로 A는 4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을 쓰면 반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반제곱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가 2고요. C는 7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15가 되고요.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a는 1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는 결론적으로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양면을 2로 나누면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2분의 13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5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2분의 13이면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수직선 형태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4보다 크니까 4는 이 왼쪽에 있겠죠. 그죠? 4보다 크다고 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 주는 부분은 바로 이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바로 이 축이 A축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4보다는 크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A의 바로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987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 안에 자, 정수 x가 3개 존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요. 인수분해가 되죠. 2, 6, 12. 2, 6으로 되니까 x-2, x-6이 되고 자,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따라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사이 범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도 여러분들, 자, 유심히 보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못으로 여기 1, 2를 붙이고 여기 A니까 A와 1을 적으면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X의 개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면 X 마이너스 A와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 값이 이 각각의 사이 범위는 맞는데, 자, 여기서 근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a 값 a와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될 때 a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즉 2와 6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 수직선 위에 이렇게 2와 6 사이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래식은요, 바로 사이 범위는 맞는데 A와 1입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자, 2보다 작으니까 반드시 A는 1이 여기 꼭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1과 A가 바로 사이 범위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정수가 3개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 A가 1보다 작은 왼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존재한다면 공통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정수 X가 3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는 1보다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 부분에 정수가 3개가 있다는 말은 자, A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정수가 3개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새카맣기 때문에 이는 정수로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럼 세 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정수는 3이고 그 다음 정수가 4가 되기 때문에 3과 4까지가 반드시 정수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세 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가 6이니까 5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4와 5 사이, 4와 5 사이 이 지점에 바로 A가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새까맣게 여기도 새까맣게 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게 바로 공통 범위가 되면서 자, 이에도 새까맣기 때문에 정수가 2, 3, 4 일단 세 개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A가 5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5까지 정수가 되니까 4개가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일단 A는 누구보다 4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 값이 4가 되어도 되는지 5가 되어도 되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A가 4가 되어버리면 이 선이 여기까지만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가 새까맣게 칠할 수 있으므로 정수를 찾아보면 2와 3과 4, 4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개가 되니까 A는 4가 되어도 바로 정수 3개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5가 된다는 말은 자, 이 선이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온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바로 수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 부분이 되면서 5에도 새까맣기 때문에 5까지 뭐가 된다? 추가가 되어 버리죠. 그러면 정수가 몇 개 되어 버립니까? 4개가 되어 버리니까 자, 문제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A가 5가 되어버리면 정수의 개수가 바로 4개가 되니까 A는 절대로 5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에는 이꼴을 붙여주고요. 5에는 이꼴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정확하게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가 바로 이 문제의 A 실수 A 값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정수 x 개수가 뭐 2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988번입니다. 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이 말은 두 부등식이 바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자,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말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에 바로 무슨 범위가 된다? 가의 범위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1과 4의 가의 범위가 되니까 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라면 1보다는 어떻고 작은 범위 4보다는 큰 범위가 바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요,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눈으로 잘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개수는 1, 1로 놓고요. 3A이기 때문에 3과 A로 표현한다면,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니까 각각 마이너스가 되어도 곱하면 플러스 3A는 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크로스를 이렇게 곱해본다면, 크로스로 곱해본다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 또한 2차 부등식은 바로 무슨 범위가 된다?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가 된다? 3과 a인데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3이라는 것은 일단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빵구뽕인데 자, 이 a가 3보다 크다면 선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a가 3보다 작다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a가 3이면 이 바로 3 하나의 값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값이 5와 6분이다. 5와 6, 정수 x는 5, 6분이라고 했으니까 5의 위치는 여기가 5의 위치가 되고 6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5라는 이 자연수와 이 6이라는 이 자연수는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여기에 바로 뭐가 나타나야 되겠다? A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바로 5와 6뿐이란 말은 나머지 다른 7 같은 거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7은 바로 A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5, 6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와 6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A의 범위는 일단 6보다는 크고 누구 7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답은 4번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6과 7이 경계가 되는 거는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6이 되는지 7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A가 만약에 6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6이 돼버리면 여기가 구멍이 뻥이고
4 자체에도 원래 구멍이 빵구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계가 바로 공통 부분이 여기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정수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5뿐이죠. 왜? 6이 여기가 빵구뻥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도 6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수는 5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A는 6은 절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A가 7이 돼버리면 이 선이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와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겠다? 여기서 이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죠? 공통 범위가. 그러면 5와 6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4는 빵구뽕이니까 빠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7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 빵구뽕이니까 A가 7이 되어도 7의 빵구뽕이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5와 6 정수 딱 두 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A는 7이 되어도 A 자체의 구멍이 빵꾸 뻥이 났기 때문에 7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와 6 정수가 딱 두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값은 6은 될 수 없지만 7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89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가 몇 개 이상이 되라. 4개 이상이 되기 위한 자,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요, 5와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자, 얘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바로 가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x 값이 마이너스 5일 때와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가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이고 여기가 3이라면 가의 범위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바로 A는 아직 모르지만 자, 합차꼴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바로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값은 마이너스 A와 A인데 자, A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수직선에 나타내 줄 때, 자, A와 마이너스 A는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잖아요. 따라서 0을 기준으로요, 같은 거리만큼 이쪽 저쪽에 하나가 A가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따라서 여기도 새카맣고 여기도 새카맣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는 0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5와 3 사이에 0이 존재하지만 0은 마이너스 5에 가깝겠습니까? 3에 가깝겠습니까? 3에 가깝죠. 따라서 바로 여기에 바로 0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칸 거리고 여기는 5칸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이 범위를 여기에 그려둘 때 정수인 해가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A 값이 이 3보다 작다면 자, 사이 범위가 이렇게 되어서 공통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존재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네 개 이상이 존재할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일단 3과 마이너스 5에는 빵구 뻥이에요. 그럼 3은 정수로서 여기 채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4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0에서 3까지가 가깝고 바로 마이너스 5까지는 멀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4까지 여기 온다면 여기가 A라면 만약에 여기가 A라면 자 마이너스 A는 누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4까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몇 개 이상이 되어라. 네 개 이상이 되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여기에 4는 들어가지만 4는 들어갈 때 이쪽에 마이너스 4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최소 먼저 4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갈 때, 여기 5가 될 때 여기는 마이너스 5까지 A가 5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쪽에는 마이너스 5가 빵구 뽕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6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누구까지가 된다? 마이너스 6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느낌이 오나요? 정, A가 6이 돼버리면, 맞나요? A가 6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 마이너스 A와 A는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까맣게 칠해준다면 이 두 식의 바로 공통 부분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6도 색하니까 되죠. 6도 되고 당연하게 5와 당연하게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6도 해가 될 수가 있죠. 색감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되어버린다? 6개가, 미안합니다.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6보다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6과 마이너스 6은 다 포함이 되니까 4개가 되고 A는 점점점 큰 것은 커져도 상관은 없죠. 왜? 여기에 4개 이상이 되라고 했으니까 최초로 4개가 되려면 바로 A는 6일 때 바로 정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로 이 양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즉 A는 6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6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즉 A가 6, 7, 8, 10, 100, 1000이 되어도 자, 정수 4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바로 A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양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A와 마이너스 A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 바로 뭐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원점인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0을 꼭 표현한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 놓으면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990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한 개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k는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됩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은요, 이 x제곱을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자, 절대값 x제곱이나 그냥 x제곱이나 똑같죠. 자, 따라서 이 식은 절대값 x로 먼저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x가 하나 남을 것이고 자 뒤에 부분은 절대값 x로 묶었으니까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다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를 잠깐 t로 본다면 바로 그 t의 값은 0과 4의 값이 되니까 사이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x는 어떻게 되겠다? 자, 0과 4 사이가 되겠죠.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바로 4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자, 절대값 x는 0보다 큰 거는 맞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을 하나 생각하고 또 이 식을 하나 생각해서 공통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절대값 x가 0보다 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절대로 이 첫 번째 이 좌변과 중변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x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0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퀄이 없기 때문에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우변과 중변은 바로 우변과 중변은 절대값 x가 4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4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을 이용하니까 바로 0이 아닌 모든 실수와 이 마이너스 4와 4 미만의 이 부분의 공통 범위를 생각한다면 바로 얘가 되겠죠. 그런데 누가 빠져야 된다? 0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수직순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4라면, 자, 0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빠지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될 거예요. 0이 빠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다시 자, 마이너스 4와 4 사이인데 0이 빠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뭐다? 빵구뽕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0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또한 마이너스 4와 4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을 푼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이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야 돼요. 자, 1, 1이 되고요. 2와 K로 나누어 준다면,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K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에는 부호가 플러스, K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바로 크로스를 해버리면 자, 2와 마이너스 K가 되어서 맞죠?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2 그리고 하나는 x-k가 되어서 얘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바로 k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k 사이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2는 0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그죠? 이 마이너스 1은 포함은 되지 않죠. 그죠? 포함은 되지 않는데, 자, 이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자, 조건에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k는 절대로 마이너스 2는 안 되니까, 자,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주고,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정수 X가 몇 개 존재해야 된다?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K가 적을 때는 자, 이 범위가 왼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범위 속에 공통 부분에 바로 정수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2도 해당되지 않고 마이너스 4도 해당되지 않겠죠. 둘 다 빵긋뽕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왼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꼭 하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벌써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한 개 찾아냈네요. 그죠? 그런데 정수 x가 한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요? 반드시 마이너스 3보다는 뭐하게 자, 그 작은 부분에 여기에 바로 무엇이 바로 k가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3 하나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마이너스 4도 빵구뽕이고 이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4 자체가 빵꾸 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 하나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데 K가 이보다 더 적어도 어떻게 될까요? K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는 빵꾸 뻥이 되기 때문에 자, 공통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가 공통 부분이 되니까 그죠?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계속 작아도 상관은 있나요? 상관이 없죠. 여기는 공통 부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바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기만 한다면, 그죠? 바로 반드시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근을 하나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여기가 빵꾸 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도 빵꾸 뻥이고 마이너스 2도 빵꾸 뻥이니까 정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3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정수근은 마이너스 3 딱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1분단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포함이 되니까 바로 1분단의 정답은 바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이 자,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는 무조건 공통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수 얼마?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왜? 정수가 한 개는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K 값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큰 쪽에는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빵구 뻥인데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여기도 빵구 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결론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정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K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K는 무진장 커져도 되나요? 절대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상황하고 달라요. 얘가 일단은 0은 지금 둘 다 여기에 구멍이 뻥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0보다는 예를 들어 K가 크더라도 0에는 구멍이 뻥이 들어갔으니까 0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한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을 어떻게 이 1을 0보다 큰 1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1을 벗어나 버리면 1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수가 몇 개 돼 버린다. 두 개 되어 버리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절대로 1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보다는 바로 큰 범위 쪽으로 K가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러면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된다면 바로 공통 부분이 1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1이 일단 빵구 뽕이 났기 때문에 1은 추가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은 추가가 되는데 0이 여기서 원래 처음부터 해로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공통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죠. 따라서 K는 1이 되어도 0은 정수로 될 수 없고 1도 정수로 될 수 없고 마이너스 1만 정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정수 X가 한 개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분단의 답이 일단 요게 되는데 이거와 대전제인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하고의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속에 포함되므로 바로 2분단의 정답은 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금은 어렵죠. 자, 그런데 1분단, 2분단, 저 두 가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얘의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모든 회를 다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K의 범위를 적어 본다면 K는 일단 마이너스 3보다는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될때 정수 x가 하나 딱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실수 k의 최대값이니까 k값 중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최대값은 바로 얼마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반드시 4점짜리로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을 다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991번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2x-1, x, 2x 플러스 1인 삼각형이 자,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조건을 바로 이용하면 안 되고 일단 삼각형이 되는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2x-1과 x와 2x 플러스 1은 바로 세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2x-1도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고 x도 양수가 되어야 되고 2x 플러스 1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첫 번째 선생님이 체크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자,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이다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이 모두 다를 만족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n드입니다.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의 바로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수직선을 그려봐도 알겠지만 바로 x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조건을 따져보면 일단 x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 속에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자, 바로 둔각삼각형을 만들기 전에 바로 삼각형이 될 조건부터 우리들이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가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x 플러스 1은요. 나머지 두 변, 2x 마이너스 1과 누구 x라는 이 다른 변, 이 두 변을 더한 길이보다는 뭐 해야 된다? 바로 작아야 된다. 즉 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2x와 2x가 소거되면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x는 얼마보다 1보다는 커야 된다는 범위를 알 수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어서 2가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x는 반드시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삼각형이 될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니까 항상 변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양수가 된다는 조건. 두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을 찾았어요.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조건을 찾는다?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을 찾는다?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동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 2x 플러스 1을 제곱한 것은 맞죠? 나머지 두 변을 각각 뭐한다? 제곱한 것을 각각 모여서 더한 것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들 같아 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돼버리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것이고, 자, 만약에 작으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면 예각삼각형을 만드는 조건이 되죠. 그죠?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얘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했을 때 배운 내용인데 기억이 나나요? 자, 같아 버리면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 자, 가장 긴 변이 더 작으면 예각삼각형,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을 했죠. 그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자, 얘는 4x 제곱에 얼마 된다? 4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얘가 더 크죠? 여기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면서 플러스 x 제곱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4x 제곱과 4x 제곱은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x 제곱이 되고 4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가 될 것이고 플러스 1과 플러스 1도 사라지겠네요. 자, 우변에 적을 것을 좌변에 적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8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는 0과 8 사이가 되므로 0과 8 사이가 바로 둔각삼각형을 만들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둔각삼각형을 만들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줘야지 바로 동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2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0과 8이 있으니까 여기가 0이라면 여기가 8이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첫 번째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빵구 뽕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2보다 큰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습니다. 큰 범위. 자, 세 번째는 0과 8 사이니까 3층으로 나타내면서 0의 빵구뽕, 8의 빵구뽕을 나타내주면 바로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이 몇 개죠? 세 개가 되죠. 그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 주는 부분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세 선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여기가 되죠. 따라서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8보다 작을 때 바로 이 세 변을 가지고 둔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수개수 문제와 동일하겠죠. 8에서 얼마를 뺀다? 2를 빼면 되는데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6-1이 되어서 바로 자연수 x는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즉 3부터 7까지 3, 4, 5, 6, 7 이렇게 다섯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9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8m, 5m인 직사각형 모양의 여기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화단의 둘레에 폭이 각각 xm인 길을 이렇게 이 둘레 주위를 가지고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길의 넓이가 90제곱미터 이상 14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죠. 즉, 우리는 지금부터 길의 넓이를 찾아서 90 이상 140 이하로 식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전체 이 길과 화단을 모두 다 합친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바로 이 화단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버리면 바로 길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할 때는 전체의 바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면 되니까 원래 잔디밭의 가로가 8이었는데 자, 양쪽으로 길이의 폭이 x니까 결론적으로 8 플러스 x가 아니고 8 플러스 2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세로도요. 원래는 잔디밭이 5인데 위에 길도 x미터, 아래 길도 x미터니까 결론적으로 5 플러스 2x 미터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가로와 세로를 곱해버리면 자, 2x부터 쓸까요? 가로는 2x 플러스 8이 되고 세로는 2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자, 길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잔디밭의 가로 8, 세로 5일 바로 얼마? 40제곱미터를 빼버리면 바로 길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얼마 이상? 90 이상. 90 이상 얼마 이하 140 이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41 없애주기 위해서 저 좌변, 중변, 우변에 모두 다 40을 더해주면 얘가 130이 되고 여기는 40을 더해주면 없어지죠. 여기는 17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변에 있는 2차 식을 전개해서 2차 식으로 전개해버리면 4x 제곱에 10x와 16x가 되니까 26x가 되고요. 아, 여기 또 바로 40이 되니까 플러스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해줄 필요는 없었네요. 그죠? 다시 여러분들 이 식을 가지고 40을 없애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원상복귀 90과 14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립부등식이니까 자, 좌변과 중변을 하나 풀고 중변과 우변을 하나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개수들이 모두 다 짝수가 되니까, 그죠? 우리 2로 살짝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45로 만들어도 되고요. 2로 약분했습니다. 2로 양변을 나누면 얘는 2x 제곱에 얼마가 된다? 13x가 되면서 여기는 2로 약분을 나누어 주면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좌변과 중변을 먼저 한번 풀어보면요. 2x 제곱에 플러스 13x에 이하면 마이너스 50, 45가 되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자, 반대로 중변과 우변을 한번 풀어보면요. 2x 제곱 플러스 13x에 70이 이하면 마이너스 70이 되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2하고 1하고요. 자, 그리고 얼마 하면 13이 될까요? 5, 9 하면 되나요? 18과 5를 가지고 13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여기 x 붙이고 여기 x 붙이면 2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의 범위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5보다 2분의 5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표현해 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고 맞나요? 여기가 2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무슨 범위가 된다? 바로 가의 범위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x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안 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볼까요? 2하고 1로 나눠버리고, 맞나요? 자, 70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음, 여기 7이고 여기가 10이면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7이 되어서 20과 7이 13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x, 여기 x니까 결론적으로 2x 마이너스 7과 x 플러스 1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분의 7과 맞나요? 2분의 7과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10하고에 바로 뭐가 된다? 사이 범위가 되니까 사실 마이너스 10은 여기가 되고 2분의 7은 2분의 5보다 크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이 사이 범위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 꼴이 빠졌네요. 자,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새까맣게 칠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자, x는 길이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므로 얼마 된다? x의 범위는 자,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숫자가 조금 크더라도 이런 바로 문장제 문제, 실생활 문제는 거의 다 인수분해 되는 꼴로 많이 나오죠. 이 보기만 봐도 이 자체는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